사물의 지도 공예. 세상을 잊고 만들고 사랑하라. 57개국 251명의 작가가 참여해 공예의 미학과 가치를 선보이는 세계인의 축제.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연에서 재료를 구하고 인생에서 소재를 찾는 한지공예가 이종국. 목공예와 3D 기술의 조합으로 공예의 영역을 확장한 류종대. 차가운 금속에 온기를 불어넣는 금속공예가 고혜정. (2023)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빛낸 3인 3색 인생 네컷 함께합니다. 한옥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정집이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어디 갤러리를 가거나 하면 보통은 이제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 작품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희가 이제 작품을 뭐 그림이 됐던 어떤 소품이 됐던 어떤 작품을 구입하면은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떤 생활 공간에 있는 작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은 들어오시면 제가 가구와 뭐 그림과 제 작품과 다른 소품과 다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쇼케이스거든요. 주력하는 오브제 작업은 실제 사용은 좀 힘들긴 하지만 기능이라는 게 함축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웨어는 저를 대접해 준다는 느낌으로 제가 써보고 싶어서 만들게 됐는데 쓰기 좋게끔 만드는 은기, 커틀러리가 있고요. 세 번째 장신구는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좀 다가가기 힘들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문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오브제 작업에서 좀 변형된 소형 장신구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속 작업을 하는 금속공예가 고혜정입니다. 제주도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주도 뭐 콕 집어서 제주도라고 하기보다도 어쨌든 제가 자연환경이 되게 좋은 제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엔 몰랐지만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바다의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오름의 완만한 곡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작품을 구상할 때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 중에서도 약간 식물의 좀 디테일함, 이게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지 이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 자연에서 보이는 그런 패턴이나 어떤 그런 자연의 질서, 그런 게 유독 저한테는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 금과 이제 백금을 다루는 작가 스튜디오였어요. 어떤 작가의 독창성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어떤 시장성도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어떤 작가 이름을 건 브랜드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또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전업 작가 생활을 하면서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저 혼자의 작업만 이 장소에서 보여주기는 항상 새로운 작업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다른 작가들, 뭐 도자라든지 뭐 섬유라든지 목공 다른 작가들, 저랑 같은 이제 전업 작가 생활을 하는 작가들 것까지 같이 이 장소에서 보여주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도 좀 있고. 제가 계속 해오던 민들레 시리즈의 연작인데요. 마찬가지로 민들레 씨앗 형태를 제가 관찰하고 그거를 이제 양식화해서 그 반복 제작을 좀 해요. 여러 개를 반복 제작을 한 다음에 이렇게 군집을 열어서 배열을 해가지고 입체물을 만드는데, 기존에 작업했던 어떤 작은 사이즈의 소형 기물 작업에서 좀 벗어나서 요즘은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켜서 좀 순수 예술에 좀 가까운, 조각에 더 가까운 그런 작업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봄날에 씨앗이 막 흩날리는 날 제 몸에 걔가 와서 달라붙었거든요. 근데 늘 해마다 겪는 일이긴 하지만 늘 뭐 약간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되게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게 그날따라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입체적이고 조형적으로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기물의 형태나 어떤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 것인가 생각할 때 제가 스케치를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스케치 작업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면은 이게 어디선가 내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형태구나 했던 게 이게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선을 뭐 하나하나 구부리고 망치질하고 땜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주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속물을 녹여서 부어서 그래서 나오는 그런 주물 과정을 통해서 유닛을 반복 제작해서 그리고 그거를 용접 또는 땜 과정을 거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수는이 아니라 정은이라고
은이 92.5%고 나머지 구리 성분이 합금이 된 재료다 보니 강도가 높아지고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물을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어낼 때 수능처럼 너무 무르지 않고 단단한 성질이 있어서 제품을 만들 때 좀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을 사용했을 때 보통 백색 또는 한 가지 색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마감에 따라서 이게 색감이 빛이 반사되는 정도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또 되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백색이 나는 저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의 손을 거쳐서만 만들 수 있는 이 작품이 이제 사용자한테 감으로써 그 온기가 좀 더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사용자가 더 이게 정성을 갖고 이제 가꾸면서 사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고귀해지고 더 값어치 있어지는 그런 게 공예라고 생각합니다.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국 작가입니다. 요즘에 이제 장마 때가 제일 좋은 작업이 오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마하면 습하고 덥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마 때가 제일 오히려 그러니까 장마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좀 뭐하지만은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따로 오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장마 때가 딱 오칠하게 너무 좋아요. 오칠 작업이 되게 한 1년 이상, 대부분이 완성되려면 한 1년 이상 돼야지 익은 색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생활 속에서 작업하는 그런 거를 이제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 장마 때문에 오히려 뭐 짜증나는 것보다 저한테는 좀 오히려 설레는 옷 냄새하고, 그러니까 한나절 사이에 마르니까 저녁에 가서 또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한 1년 지나고 나야지만이 그 색이 익는다 그럴까? 꽃이 핀다 그럴까? 그 처음에 했었던 느낌보다는 1년 지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견고해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손을 놓지 못하는 건데, 근데 그게 나시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거에 따라 또 색이 또 달라져. 만물의 조화를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자기 거로 만들겠어요? 저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난 거는 재료가 있더라도 잘 안 손을 대요. 왜 거기서부터 일이 돼버리니까. 그걸 막 저장해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막 그러면 신경 많이 쓰거든. 근데 내가 오가는 동선에 있는 그 재료를 보면은 굳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누가 뭐 가져갈 걱정도 안 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그냥 건조하게 뒀다가 이제 딱 철되면은 가서 그걸 가져오면 되니까. 가까이에 있는 걸 보겠다고 어떻게 보면 선언이라기보다는 그 말 걸기를 시작한 거지. 아, 내가 가다가 또는 뭐 누구를 만나다가 잠깐 시간이 남아도 주변에 있는 것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재료들이 계속 나한테 말을 거는 거지. 나는 마르면 이렇게 바뀌어. 나는 겨울이 되면 이런 색이 돼. 근데 이 부분이 잘 갈라져. 그게 말을 거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걸, 아, 너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작업을 또는 연결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초기 작업이긴 한데 저런 먹 작업은 심상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거하고 연결된 작업이고 이런 약간 입체적인 작업들은 이제 공간, 건축이나 뭐 이런 공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인데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연꽃 몽우리 같다 그러고 또 천주교자에서는 교황 모자 같다 그러고 그 하나 씨앗 같은 이런 이제 그런 의미로 작업을 한 건데. 종이를 만들게 된 동기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종이를 떴던 그 이정용 씨라는 그 어르신이 자기가 마지막 종이를 이렇게 꺼내오면서 자기가 죽을 찌게 쓰기 위해서 마지막 종이를 저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제가 그 종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가 결정적인 동기였던 것 같아요. 종이하고 인연을 갖게 되는. 종이가 처음에 종이가 나한테는 너무 색다랐고 또 내가 종이를 충분히 쓸 수 없는 환경에서 그 종이는 나한테 뭔가 이렇게 끈을 부여잡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죠. 근데 아마 종이를 제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종이를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았을 건데 예술가로서의 그 몸도 있었지만은 종이를 통해서 저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채널이 대부분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종이가 되게 중심축이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제를 올린다거나 무당이 구슬을 한다거나 아주 중요한 의식 행사가 종이가 담당해 왔거든요. 그럼 지금 시대에서 치유는 또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을 달랠 수 있는 게 종이라면은 그 종이가 사람한테 휴식을 주는 부분은 종이가 만드는 여정이라는 거죠.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바람에 들어갔다가 그런 여정을 쭉 하나하나 같은 것들을 현대 건축하고 잘 연결한다면 정말 큰 창을 그 종이가 지금까지 종이를 어떤 거기에다 뭔가 표현하는 거로만 했다면은 그 종이가 만드는 그 여정 자체가 사람한테 휴식을 준다는 거죠. 대청호의 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만 먹고 말 물이 아니잖아요. 다음 아이들이 계속 써야 되는 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의 대청호 물이 하나의 그 어떤 정한수 같은 거라고 봐요. 아주 고유한 게 생명수인데 물을 가둬놓고 쓰지 않으면 생계가 안 된다면 그 현 상태에서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녹조를 제가 그냥 그걸 쓰는 건 아니고 그게 1년 동안 숙성되어 있는 거를 쓰게 되는데 그걸 부착 조류라고 하더라고요. 학명으로는. 거기에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 녹조가 발생됐을 때 오염 물질이 있지 않고 그게 다 분해되어 있는 상태로 쓰게 되는 거니까 그 종이만 갖고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그 재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이 그릇이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그 플라스틱 같은 걸 점차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 대용으로 쓰는 데 있어서는 녹조가 종이하고 결합됐을 적에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그런 질감을 표현해줘요. 종이는 하얀색이잖아요. 녹조는 다 채취했을 때는 검은색이거든요. 지금 저게 녹조를 수거한 건데 뭔가 검은색하고 하얀색이라는 게 뭔가 시대의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음량에 대한 그런 이치를. 과거에 그런 종이가 깨끗한 상태에서 맑은 물 상태에서 종이가 물에서 건져 올렸다면은 지금 우리 일상은 저렇게 녹조처럼 검게 돼버린 거죠. 우리 삶의 요소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걸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 뭔가 죽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뭔가 그런 과거의 시간하고 현대의 시간을 만나서 또 다른 미래의 시간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건 종이에다 옷칠한 거고 칠하면 종이가 이제 딱딱해지면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그런 질감이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이제 종이 이걸 피딱지라고 하는데 따로 이제 이렇게 찌끄러기만 모아서 만든 종이.
최근에 칡덩콜 같은 재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의외로 되게 성질이나 질감이나 촉감이 좋아요. 그래서 저런 걸 통해서 만나면서 또 저게 또 새로운 작업하고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이 학교를 데려다주고 오는데 은행나무 큰 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잘린 것 같은데 저 나무가 살아있을 적엔 거기에서 새가 잠도 자고 노래도 하고 모든 걸 이렇게 다 나눠졌을 텐데 어느 날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잘려지면서 장가지만 이렇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그 나무가 살아있을 때 그 기운을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저런 나무 작업이 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새가 먼저 우느냐, 닭이 먼저 우느냐에 따라 아침의 온도가 달라져요. 그 새벽에 새가 먼저 운다는 건 아침이 따뜻한 거고, 닭이 울면 아침이 춥다는 얘기인데, 꽃이나 이런 생명들은 추우면 꼼짝도 안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인데, 새 소리에 놀라서 제가 살고 있는 골짜기의 모든 생명들이 깨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2023)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사물의 지도, 공예 세상을 잊고 만들고 사랑하라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 동안 열리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작가들은 오히려 더 많은 작업을 하는 기회였습니다. 환경위기 시대에 사실 공예가들이 생태적 올바름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방향성도 찾아보고, 그리고 사실 그 기존에 공예하면 수공예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그 수공예를 넘어서 기계나 3D 프린팅, 그 최첨단의 여러 기술들이 조합된 아주 신비롭고 또 때론 아름답고 경이로운 공예가들의 대향연이 펼쳐지는 청주 비엔날레에서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아주 진기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시관은 2023년 청주공예 비엔날레 본전시 전시관입니다. 주제 사물의 지도 아래에 있는 공예 세상을 잊고 만들고 사랑하라 라는 부제에 따라 5섹션으로 구분이 돼서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의 규모는 18개국의 64작가팀 그리고 96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공예와 아트 퍼니처 작업을 하는 유종대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기와집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런 추억 이런 것들을 3D 프린팅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이전에 살았던 추억이나 공간들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으로 기와집을 형상화한 그런 설치 작업이 되겠습니다. 요트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게 되면서 요트 디자인은 굉장히 디지털적인 과정들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목공예와 같은 아주 아날로그적인 작업을 하면서도 요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지털적인 요소가 강한 직업을 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이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경험도 하게 됐고 어떤 아트 퍼니처나 공예의 어떤 도구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됐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이건 이런 개인 작업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구나. 어떤 화학공단에 오염물질을 이제 여과시켜주는 장비가 돼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고요. 그때 이제 이 프린터를 이용하면 생분해되는 바이오 소재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그 소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공하고 또 제작할 수 있는지 기법이나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고요. 저는 이런 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회가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종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그 기술, 기법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면 우리 삶에 조금 더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그 문화의 변화, 기술의 변화라는 걸 대중들한테 소개해주고 싶고 또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명진 작가는 한국에서 도자를 공부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를 통해서 자연을 대해야 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소재는 테라코타로 흙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를 한번 구운 작품이고요. 또 그 위에 또 테라시즐라타라는 또 페인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작가 토비어스 몰의 작품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유리 블로어라고 하거든요. 유리를 불어서 작품을 만드는 그 기법으로 활동을 하는 작가들 중에서는 최고의 기술력과 예술성을 갖춘 작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은괴로부터 판으로 만들고 그 판에서부터 볼의 형태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게 단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또 은 작업으로 세상에서 아마 가장 큰 작업이 될 텐데요. 수공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 또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고민해 봐야 될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작품입니다.私の名前は高橋春樹と言います。今回伏流水の庭という作品を作りました。伏流水というのは見えない川、地面の下に流れている川です。普段見えないですけど確実にある川、そこから花が水のように湧き出すように私たちは今見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作品はすべて陶磁器、磁器でできています。細い線すべてが磁器でできています。私は儚いことも美しさだと思っています。大事なものはとても壊れやすいです。だけどそれは本質だったりします。その儚い美しさの中にある表現というものを今回目指しました。私は今回チョンジュビエンナーレで工芸の新しい視点を学ぶことができました。工芸は人が使う道具であるとともに人の精神を解放するものである。体と心の想像力をつなげるものが工芸であるということを皆さんの作品を見て改めて感じ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れは私は日本ではあまり感じてなかったことです。このチョンジュビエンナーレで韓国をはじめ世界の方々の作品を見ることで工芸の広がり、新しい世界を見ることができて、それに参加できたことに本当に幸せを感じて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이 방은 7명의 공예 장인분들과 함께한 방입니다. 청주라는 장소에서 저희 비엔날레가 지금 펼쳐져 있는데 청주시의 역사 안에 직지 문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공간과적인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공간에서 들리는 ASMR의 사운드를 통해서 공예가 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영상과 함께 감상을 하실 수 있고, 공간에 더 들어서시면 먹장 한상목 선생님과 함께 협업해서 완성이 된 먹향의 향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소울앤메터 스페인 초대국가전은 스페인의 전통에서부터 현대공예를 아우르는 작업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초대국가전은 세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스페인의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작업, 그리고 재료 물질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한 작가들의 작업, 마지막으로는 전통적인 기법을 본인 자신의 기법으로 현대적으로 체화해서 작업을 한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a colección Avisal que está aquí presente en esta exposición está basada en técnicas de cestería contemporánea, sobre todo es un entrelazado con un material diferente a lo que estamos acostumbrados en cestería tradicional y bueno, es la tanza de pesca o el hilo de nylon transparente y translúcido que permite jugar a construir formas orgánicas con volúmenes, diferentes tamaños, y también me interesa la proyección de la luz sobre las piezas para generar esa sombra. 저희 얼마나 작가가 본인만의 그 독창적인 세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예가 기법적으로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사용자에게 하여금 내가 얼마나 이 물건을 사용했을 때, 혹은 이게 우리의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상상력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 판도라의 상자에서 제가 영감을 좀 얻었는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는 원래는 상자가 아니고 항아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항아리 안에서 어떤 슬픔과 질병, 그리고 가난과 전쟁,
그리고 이제 증오와 시기 같은 온갖 악이 쏟아져 나오고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희망만 남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불행과 절망 속에서도 그 마지막 희망을 보고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청주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얻게 돼서 제가 작품 활동하는데 정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가로서의 고민은 뭐 여전히 계속이 되겠지만 작품 활동은 조금 자유롭게 좀 펼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오랜 방황 끝에 터를 잡은 낯선 곳. 그곳에서 이종국 작가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종이 한 장이 불러온 예술혼. 나무를 재배해 종이를 만들고 배청호 녹지로 종이에 힘을 더하고 그렇게 견고해진 종이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예술과 기술 사이에서 정체성을 고민했던 류종대 작가는 변화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포기할 수 없으니 즐기자는 마음으로 길고 지루한 작업 과정을 견뎌낸 고혜정 작가는 희망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공예로 세상을 연 3명의 주인공, 그리고 2023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빛낸 57개국 251명의 모든 공예 작가를 응원합니다. If I get there before the snow flies and things are looking good, you could meet me if I send you